예.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 의원입니다. 제가 지방에 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대한민국 교육은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되고, 또 이념에 좌우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교육부 주변에 최근에 그 현황들을 보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선과 악의 문제로다가 이렇게 구별해서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해보면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도 사실은 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세수가 안 거쳐서 생기는 문제지 지금 공약을 안 지키려고 그러는 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러한 국가적인 문제에 교육부가 따로 있고 또 지방 교육청이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면 되는 거지. 그걸 마치 무슨 소위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에 어떤 싸움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전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리고 9시 등교만 해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알기로 이게 학교장의 고유 권한인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왜 교육청에서 획일화해서 통일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두 개가 다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9시 등교에 반대는 입장이다. 왜냐하면은 제가 살아온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제가 뭐 남보다 별로 나은 것도 없이 그래도 국회의원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하는 거, 그거 대단히 큰 힘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녹색 어머니 만나보고 그러면은요, 지금 뭐가 문제냐면 되게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많아가지고 녹색을 쓰고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애들 등교 시간이 뒤로 가는 바람에 이게 아주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그런 것도 또 볼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다가 학부모 출근하는데도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또 이재정 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역 상황에 맞게 교장 선생님이 정해진 대로다가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 이것을 마치 9시에 등교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 전에 등교하면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이분법적으로다가 몰아붙이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장관님께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대학이 우리나라 대학에서 한 63%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수도권으로 다 몰리다 보니까 지방대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대학을 돕기 위해서 또 지역 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금년 7월부터 지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걱정은 잘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그렇게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수도권이라는 미명화에 실질적으로는 지방보다 더 어려운 그런 지역들이 다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보면 가평이나 양평이나 제 지역구인 안성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수도권의 혜택은 보지 못하고 수도권이라는 미명화에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데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무언가는 불이익을 받지 않은 그런 제도를 보완해서 추진을 해야지 그런 보완책이 없이 이런 것을 추진하면은 이것은 제2의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피해를 경기도 변방에 있는 지역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네, 존경하는 김학용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어떠한 원칙은 항상 그 상황에 맞아야 되고 특별히 대학은 지역별로 이것을 구별하는 것보다는 지금 400개 채 못 되는 대학 하나하나를 다 보석같이 하나하나를 잘 대응을 하고 또 뒷받침을 해서 다 꽃이 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최근에는 지방과 수도권으로 나누다 보니까 또 경인지역이 소외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도권, 지방대 이런 단순한 구별보다는 지방대의 어려움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7월에 지방대 육성법도 나왔습니다만은 지방대학도 살리고 또 전체적인 대학이 잘 필 수 있도록 제가 여러 가지 좀 구상 중에 있습니다. 네, 좀 대책이 나오시면은 저에게 좀 말씀 좀 해주시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그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수도권으로 이렇게 이전하려는 거, 그거 옳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그 해당 지역을 배신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지역에도 뭐 그런 케이스가 중앙대학교 케이스가 있어서 다행히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도 좀 유념해서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그 입학사정관제도 있죠. 입학사정관제도.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중앙일간지에 재밌는 칼럼이 실렸는데요. 한 학부모가 김수환 추경님이 살아 돌아와서 입학사정관제를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의 한 학부모가 교사에게 돈을 주고 이 가짜 스펙 만들어가지고 서울 사립대학교에 입학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거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이게 문제는 해당 교사가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구속됐다 이게 알게 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지금 기본적으로는 저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만은 이게 보완이 돼야지.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입학사정관 1인당 300명으로 제한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이게 지금 지키지 않는 학교가 부지기수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 서울대의 경우는 입학사정관 1명이 무려 741명을 심사했고 한양대는 718명, 또 중앙대는 667명. 이 실질적으로 다 충실한 심사가 어려워지기 어려운 그런 구조입니다. 또 그리고 심지어 2012년에는 여중생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학생이 인성이 우수한 봉사왕이라는 이런 추천절을 받고 대학에 합격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실태조사를 보면은요, 또 이게 학교 생활기록부, 또 교사 추천서 등이 멋대로 이렇게 고친 경우가 45개에서 217건이나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제도가 앞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이 뭔가는 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운용 방식, 시급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장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옳은 말씀이시고 이 입학사정관제는 새로운 형태의 대입의 하나의 큰 근간이 되는 제도인데 유감스럽게도 제도의 취지대로 지금 시행되지 않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 시비라든지 또 전문성 시비, 심지어는 지금 지적하셨듯이 부정사례까지 나오고 업무 폭주로 시달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입학사정관 제도 자체는 반드시 살려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신 말씀을 몰고 또 그동안에 교육부가 준비한 것을 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고요. 끝으로 한 가지. 교권 침해가 대단히 심각한 거 알고 계시죠? 네네. 이게 참 어느 때부터인가 이게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육 현장에서 횡행하고 있는데 이 심지어는 지난 7월달 광주에서는 중학생이 그것도 고등학생도 아닌 중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 만지지 말라는 그런 꾸짖는 임신 6개월 선생님을 폭행하는 이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1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교권을 지키고 또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그런 제도 개선 반드시 좀 시급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김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존경하는 우리 유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겠습니다.